예, 반갑습니다. 민병두입니다. 민병두의 문민시대. 오늘은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서울 제1편 창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창업대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우리나라 수없이 많은 창업 사관생도들을 양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전인호 호서대 창업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님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창업 대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범 청년 창업자 협회 우리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아서 하세요. 네. 또 청년 창업가 협회 박현석 사무총장님 함께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서로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서울을 4차 산업혁명 창업 허브로 바꾸겠다, 서울을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로 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또 우리 전문가들께서 좀 견해를 갖다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이 경제적 활력을 잃었습니다. 서울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이고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서울의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서울의 1인 2인 가구 구성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서울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경제활동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행복지수는 다른 곳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최상위권 대학이 모두 한 도시에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마도 대한민국 서울이 유일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에는 노량진 공시촌, 신림동 고시촌이 랜드마크 아닌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중국의 중관촌 창업거리에는 창업으로 월드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수만 명의 청년이 운집해 있습니다. 대중창업, 만인 혁신을 기치로 창업 국가를 선언하고 중관촌 창업 카페 같은 곳이 전국에 400개에 달하며 이곳에서 지난 몇 년간 조달된 창업 자금만 9조 원에 달합니다. 이스라엘도 몇십 년 전까지는 아이들의 꿈이 의사, 변호사,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래서는 국가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창업 국가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의 후추파 정신을 다시 끌어내 다름과 도전의 정신이 지배적 문화가 되게 하고 군대를 창업 사관학교로 탈바꿈하고 애초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 창업하도록 합니다. 독일 베를린은 서유럽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자유도시가 됐습니다. 관광객의 35%가 베를린의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방문한다고 합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동유럽의 엔지니어들이 대거 유입됩니다. 서로 다른 DNA, 다른 문화가 자유롭게 만나서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아우토반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세워졌습니다. 2001년 베를린 시장의 발상에 전환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이 당시에 베를린 시장의 구호는 푸어 벗 섹시였습니다. 가난하지만 매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서울은 크게 변화해야 합니다. 도시 재생 중요합니다. 저는 그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도시여야 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 부지 10만 평을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의 뿌리로 만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사당은 과학의 전당이 되게 하고 세계적인 대학들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창업대학원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물리학자, 과학자, 수학자 등 각 분야 과학자 총회가 소집되고 벤처회의가 늘상 열리고 예결위 회의장이 늘 기업하고 연구하는 이들의 토론장, 발표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수준의 4차 산업혁명 상설과학관이 들어서서 늘 이 나라 청소년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게 합니다. 의원회관과 부속 건물은 창업센터로 만들어 매년 수백 개의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 10만 양병의 산실이 되게 합니다. 의원회관 등 여러 부속 건물은 전시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서울의 다른 창업 단지들을 보면 대개 아파트형입니다. 혹은 서울에 있는 그 많이 산재되어 있는 창업센터는 대개 소규모 폐쇄형입니다. 온갖 생각, 서로 다른 아이디어가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이 아닙니다. 여의도의 10만 평 국회의사당과 그 부속 건물을 창업의 심장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최적화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이처럼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DNA와 문화가 자유롭게 만나서 빛을 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의도에는 이미 금융이 있습니다. 금융과 기술과 아이디어가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창업가들이 그리고 아시아의 창업 스타들이 대한민국 여의도에 모이고 금융이 늘 여기서 투자처를 찾고 여기서 청년 창업가들이 여의도와 밤섬에서 요트를 즐기고 홍대와 신천에서 자유로운 문화를 즐기고 선유도에 가서 데이트를 하고 용산 공원에 가서 조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자연 친화적, 문화 개방적 창업 생태계는 전 세계에서도 드물 겁니다. 베를린이 변화해서 인재가 모이니까 결국 유럽의 대기업들이 본사를 베를린으로 옮겼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아시아 전진 기지가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도쿄에서 서울로 옮기도록 외국의 젊은 인재들이 서울에 모이게 해야 합니다. 한국의 인재들은 공무원, 의사, 변호사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꾸는 모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 들어설 용산국제업무단지에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 본사가 입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여의도의 4차 산업혁명 창업 허브는 인근 G밸리와 연계되어 구로공단의 제3차 도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꿔야 합니다. 여의도는 너의 섬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인들의 섬이었던 여의도를 나의 섬, 청년의 섬, 미래의 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었던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이전과 4차 산업혁명 창업단지 전환은 대한민국을 창업국가로 전환하겠다는 큰 선언이고 원대한 비전의 시작입니다.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 지능화, 4차 산업의 성공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키겠다는 포부이기도 합니다. 심장을 바꾸자. 이 얼마나 결연한 선언입니까? 심장을 바꾸는 각오가 있어야 세상을 바꾸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는 교육과 제도 그리고 문화와 행정이 함께 바뀌는 종합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기자회견과 토론회로 12월 중에 순차적으로 국민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국회를 꼭 옮겨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종시에 행정부처만 입주해 있고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효율의 상징입니다. 고위공무원들은 서울과 국회 근처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의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침 내년에 분권형 개헌 투표가 있을 전망입니다. 헌법에 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거나 헌법에서 법률로 수도 위치를 위임해 여론 형성 작업을 거쳐 이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로 바꾸겠다는 구상은 국가 비효율을 정리하는 데 큰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여의도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까? 여의도 국회가 있던 곳을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신행정 수도 건설에 나섰습니다. 그때 서울은 뉴욕과 같은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동시에 꿈꾸었습니다. 여의도를 맨하탄으로 바꾸고 서울을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탐구와 토론을 본격 제안합니다. 오늘 저의 이런 토론 제안을 이제 함께 하자고 우리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얘기는 굉장히 이제 큰 담론입니다. 구체적인 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판교에도 가보고 또 테헤란도 가보고 또 양재의 RNC도 가보고 그러던에 지밸리도 가보고 또 서울에 있는 그 많은 창업지원센터 또 우리 대학들이 애써서 만든 창업지원센터도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 또 창업을 선도했던 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도약하고 창업 국가로 선포하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이렇게 큰 담론을 갖다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인호 원장님 들으신 소감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의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공간이 굉장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그 젊은 창업가들이 뭔가 공간이 협소하고 또 이런 많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 창업을 한다면 좋은 R&D 기업과 청년 기업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학범 협회장님 한번 오늘 제가 너무 큰 담론을 말씀드려서 네. 일단은 저는 청년 창업가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공간이 기획되는 것들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먼저 좀 선행됐으면 하는 게 청년 창업가들의 어떤 그 실패에 대한 어떤 다시 제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먼저 많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일단 우리 의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우리 이제 국회 내에 창업 밸리를 만들겠다라는 건 아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환영하고 반길 만한 상인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실제로 지금 하나의 아이템만 가지고선 창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많은 창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까운 공간에서 서로 생각과 아이디어를 논할 때 좀 더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새로운 어떤 사업들이 발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환영하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네. 예, 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업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재기할 수 있는 것, 도전할 수 있는 것, 3-4번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단순히 이런 개방형, 융합형 공간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인데 이제 그거는 저도 사실 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그 창업에 대한 생각을 갖다 일구어 나갈 것이냐,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할 것이냐, 실패를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경제와 과학의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 것이냐, 심지어 군대까지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제 나름대로 이제 구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또 다음 단계에 가서 우리가 기대하고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현석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그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서 가장 제가 알기로 전략가로 영상이 자자하신 분께서 이렇게 창업이라는 주제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큰 고무적인 그런 거라고 보고요. 지난 두 정권에서 창업이라는 화두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놨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게 얼마나 그런 실효적이었나라는 거를 지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때라 보고요. 네, 방금 전에 우리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가능성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창업이라는 거는 어떤 물적 자원을 결국 토대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 쪽을 맡고 계신 분도 계신데 아마 창업가 중에서 창업 교육을 제대로 받고 창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급하지 않게 정말 창업이라는 거는 이 국가의 미래를 한 단계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지 않게 차근차근히 풀어 나간다면은 분명 이거는 또 하나의 성공 키워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창업을 지원하겠다, 창업 국가를 만들겠다 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17개 시도에 창조경제센터를 만들기도 했죠.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땐 관이 다 주도하는 겁니다. 관이 다 정해놨어요. 여기는 요걸 해라, 저기는 저걸 해라. 그리고 대기업을 좋게 말하면 멘토인데 대기업 중심으로 사실은 이렇게 편제를 해놓은 겁니다. 밑으로부터 창의가 올라가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나 정부가 해줘야 할 일은 첫째, 그런 개방형 공간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하셨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가령 IT 전문가와 음악 전문가와 또 애니메이션 전문가가 만난다면 동종의 사람들이 만난 것하고는 다른 아이디어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하면은 그냥 업력별로 동종의 생태계를 얘기합니다. 창업 단계에서 인큐베이팅 단계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주고 제도약 단계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주고 실패했을 때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업력별 생태계를 갖다 얘기하는데 저는 다양성의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거기서 사람들이 일은 저지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접근하는 관점이 저는 좀 달라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경제에 눈을 뜨고 창업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없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들은 아직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핵심은 그런 창업할 수 있는 인재를 많이 키워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창업에서 물론 우리 이제 박사님 교수님 계시지만 창업에서 처음의 아이디어는 절대로 그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끝까지 가서 성공한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타트업 기업 중에 이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해외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창업 초기에서 2번, 3번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아이템에서 연관은 있지만 또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기업들은 한 번씩의 데스밸리,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유연하게 살아나갈 수 있고 새로운 어떤 기존에 있던 아이템, 아이디어들을 살려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생태계가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서두에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다양한 업종에 지금은 이제 하나의 같은 비슷한 것들이 좀 더 뭔가 전문화를 하자
전문화를 하자라기보다는 충분히 전문되어 있는 기술들이 함께 모여서 더군다나 창의적인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창조물은 아니지만 새로운 조합을 통한 어떤 이제 사업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또 의원님이나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저희 청년 창업가들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데스밸리, 라스베가스 근처에 있는 사막이죠.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서부에 가면 금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서부로 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스밸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어떻게 보면 그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맨 처음에 구상했던 것을 그대로 제품으로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몇 단계 어떤 변형을 거치겠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중간촌에 가면 늘 아침마다 이런 브런치 미팅 같은 것도 있고 도넛 하나랑 커피 하나랑 이렇게 마시면서 늘 이렇게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교류하는 장이 있어요. 중국은 그걸 창업 카페라고 하고 리커창 총리도 직접 가서 거기서 중국의 창업 국가라고 하는 목표를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적이 있죠. 실리콘밸리에 가면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그래갖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 30초, 그러니까 실제로 한 3분 정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멀리서 보고 저 친구의 아이디어를 보니까 나는 이렇게 보태면 발전이 되겠다. 저 친구랑 나랑 M&A를 해야겠다. 난 저 친구한테 엔젤이 되어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각이 다 소중합니다. 저는 대학에 있는 창업센터도 소중하고 우리나라의 서울시나 각 구청, 전국의 지자체가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만 그 대한민국의 이제 심장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모아놓으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예, 우리 우리 민병도 의원님께서 이 창업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줄 정말 처음 알고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창업이라고 하면 거의 그 관주도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의도라는 이 공간에 정말 이게 이런 그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 타운을 조성한다 보면 대한민국에 새로 또 쏟아나는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또 실리콘밸리에 벤치마킹을 하는데 생태계 자체가 미국의 생태계와 이 대한민국 생태계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생태계라고 하면 미국에는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두 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한 번 실패하면 일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우리가 완화가 되고 또 실패한 사업을 성공했지만 세금도 많이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은행에 가서 돈도 빌릴 수 없고 아이디어 있는데 써볼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지 않나 하는 부분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한 번에 어떤 기회를 줘서 어떤 재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 일자리 창출이 창업이라는 건 곧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런 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요. 그 실리콘밸리의 많은 그 벤치마킹의 또 하나는 그 실리콘밸리는 민간 주도형입니다. 민간 주도형이고 형이 있으면 아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를 개발하면 옆에서 또 개발해서 내 필요한 걸 M&A 하거나 이런 거 되는데 우리의 창업은 하나 개발하면 끝까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분야에 개발한 부분을 또 형한테 큰 회사에 필요한 회사에 넘기고 새로 아이템을 찾고 이런 문화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금융, 사회, 경제 모든 문화가 정착하는 한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리콘밸리가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거기는 스탠포드하고 UCLA 미국의 명문
5개 대학이 위치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서부 해안이라고 하는 그 천혜의 좋은 환경이 있었고, 또 서부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자유로운 문화, 히피 문화 같은 것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스탠포드나 UCLA가 맨 처음 구상했던 것이 대학이 뭐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기업의 연구소들을 갖다가 무상으로 들어와서 사용하게끔 제공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인재들이 와서 보니까 문화를 즐길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민간 주도형으로 성장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문화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실패한 사람은 성공의 가능성이 남았다. 성공의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면, 만약에 사람이 3번 만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한 번 실패한 사람은 성공 가능성이 66%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무엇을 다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부는 그런 공간과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실제로 읽어가는 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죠. 우리 총장님 또 한번. 예, 그 방금 전 하신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단독적인 단행법, 회사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법 제3편에 그냥 그 회사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쉽게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안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공공재가 실패했을 경우에 모든 책임을 그 개인이 져야 되는, 대표이사가 져야 되는 현대보증이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의 그 창업가들의 발목을 잡는, 아까 말씀하셨던 실패를 해도 또다시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제도거든요. 사실 이 제도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고쳐야 될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러한 회사법이 정확히 제정이 된 다음에, 정확하게 회사가 사회적 가치와 기능이 명시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또 창업에 대한 쪽으로 그 국민적인 합의, 창업에 대한 정립이 정확하게 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창업이라는 게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에 대한 인프라, 시스템 생태계가 구축되려면은 그거를 명확히 해야 되는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던지고 창업을 지원하는 시장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만 정확히 창업을 하기 위한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나마 창업이라는 거를 사회적으로 던져 성공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외에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두 나라가 성공했던 이유는 창업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전 부처가 통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사실 창업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단위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 산업, 여러 분야가 사실은 협업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저는 창업이라고 보는데, 그만큼 정교하고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창업이라는 거를 하나의 작은 테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 두 가지를 꼭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서는 그 담보대출, 연대보증을 갖다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지분 투자, 또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개선을 갖다가 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변화해야 합니다. 창업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를 손질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도와 문화와 또 기술과 사람과 모든 것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의도에는 금융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벨리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또 인프라가 있습니다. 또 상암동 같은 경우도 디지털 미디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문화의 산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꿔서 만약에 이곳을 너의 섬이 아닌 나의 섬, 정치의 섬이 아닌 청년의 섬, 행정의 섬이 아닌 창업의 섬으로 바꿔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시아의 창업 중심 국가를 갖다 만드는 기틀을 세운다고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정보화의 성공에 이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도
우뚝 서서 앞서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 구체적인 것들은 차후에 또 하나씩 짚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